안녕하세요. 이번 영상에서는 DB하이텍이라는 회사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코스피에 등록되어 있고요. 000990입니다. 예전부터 반도체 관련으로 주목을 받을 때마다 왜 다른 반도체 주식과 주가가 다르게 움직이지 궁금했었는데 이번에 좀 알아보면서 해소가 된 것 같습니다. 그럼 실적까지 해서 영상으로 한번 같이 확인해 보시죠. 먼저 숫자를 보게 되면 매출 자체는 상승세에 있긴 한데요. 2017년 6,797억의 매출이 2019년 8,000억을 넘게 기록했습니다. 2018년이 소폭 빠진 숫자이긴 한데요. 영업이익 역시도 2018년이 소폭 빠지긴 했지만 17년과 19년의 기조로 보게 되면 상승 기조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다만 당기순이익 같은 경우에는 2017년이 좀 더 높았던 것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이와 다르게 2020년 1분기 숫자의 경우에는 모든 부분에서 좋아져서 어닝 서프라이즈라고 봐도 될 정도로 좋은 숫자를 기록했습니다. 그럼 좀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죠. 회사의 개요에서 보게 되면 사업의 목적을 따로 뽑아서 언급하고 있지는 않은데 반도체가 가장 눈에 띄긴 하고요. 종속회사의 내용을 보게 되면 딱히 특징이 없는 무역업을 하는 종속회사를 미국에 하나 가지고 있습니다. 사업의 내용에서 설명을 보게 되면 DB하이텍에 대해서 파운드리 관련 사업 영역을 확장해 나가고 있다고 소개하고 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좀 더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반도체 전반에 대한 개념을 먼저 잡고 갈 필요가 있습니다. 바로 반도체 회사의 종류인데요. 여러 가지가 있긴 하지만 가장 많이 언급되고 저희한테 와닿는 대중적인 세 가지만 보도록 하죠. 팹리스, 파운드리, 종합 반도체 업체인데요. 팹리스 같은 경우에는 생산 공장 없이 설계와 판매만 전문으로 하는 회사를 뜻합니다. 대표적인 회사로는 퀄컴이나 엔비디아 같은 회사를 언급하고 있고요. 국내에도 텔레칩스 같은 업체가 팹리스 업체라고 하는군요. 그리고 파운드리 같은 경우에는 설계만 하는 회사가 바로 생산을 위해서 의뢰를 맡기는 공장을 가지고 있는 회사, 그것이 바로 파운드리입니다. 쉬운 설명으로 일반 제조업의 OEM과 비슷한 개념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최근 많이 언급되고 있는 TSMC가 바로 이 같은 파운드리 회사죠. 그리고 DB하이텍도 파운드리 회사입니다. 그럼 저희가 익숙하게 아는 삼성이나 하이닉스는 어떤 회사냐? 바로 종합 반도체 회사입니다. 반도체 설계 기술과 함께 생산 설비를 모두 가지고 있는 회사죠. 이 가지 몇 개의 구성으로 나뉘어진다라고 일단 인지를 하고 좀 더 접근을 해야 이해하기 쉬울 것 같습니다. 어쨌든 파운드리를 통해서 매출을 일으키고 있는데 주요 경쟁사와의 점유율을 보게 되면 DB하이텍의 점유율이 매우 낮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정말 요즘 주목받고 있는 TSMC가 왜 주목받고 있는지도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 언뜻 있는데요. 어쨌거나 이같이 점유율도 낮은 DB하이텍이 왜 그렇게 주목을 받고 있는 것일까요? 이 같은 DB하이텍이 몸값이 뛰는 이유에 대해서 정리해 놓은 기사인데요. 2월의 기사인데 코로나가 터지기 전이죠. 이때에도 이미 외국인 지분율이 굉장히 늘어나면서 주가도 크게 올랐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 주식시장에서의 긍정적인 시그널 뿐만이 아니라 실제 매출에서도 굉장히 좋은 연간 매출을 기록했다고 하고 2020년 1, 2월에도 쉬지 않고 공장이 돌아가면서 2020년 실적도 기대해 볼 만하다는 것이 주가의 상승을 견인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점유율 2%밖에 되지 않는 DB하이텍이 주목받는 이유는 바로 다른 업체들이 주목하고 있는 12인치,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큰 규모의 웨이퍼가 아니라 작은 웨이퍼를 생산을 하면서 다품종 소량 생산으로 업계의 니치 마켓을 뚫고 자리 잡은 것이 크게 유효하게 작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 같은 내용은 이 기사뿐만 아니라 다른 기사에서도 확인할 수가 있었는데요. 이 기사 같은 경우에는 8인치의 파운드리 장점을 살렸다고 대놓고 제목에 표시해두기도 했습니다. 좀 더 과거에 대한 언급부터 있긴 한데요. 그 중에서도 좀 더 최근만 보게 되면 2014년이 돼서야 흑자전환에 성공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한동안 굉장히 힘든 시기를 보내긴 했던 것 같은데요. 그러면서 전 세계에서 8인치 파운드리가 늘지 않는 가운데 이에 대한 수요가 꾸준하게 유지가 되면서 DB하이텍의 8인치 파운드리 매출이 성장한 것으로 이 기사 역시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같이 8인치 파운드리로 주목을 받고 있는 DB하이텍의 실제적 숫자는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숫자를 좀 더 디테일하게 살펴보도록 하죠. 먼저 손익계산서에서 매출은 앞에서 본 것과 같이 증가 추세에 있는데요. 다만 2018년에 소폭 빠진 게 눈에 보이는데 원가율도 이와 같은 흐름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2017년에 원가율 62.6%에서 2018년에 원가율 67.8%로 크게 올랐지만 2019년에는 원가율 63.6%로 내려앉았습니다. 아무래도 18년에는 매출이 높지 않았다 보니까 고정비가 원가에 많이 포함된 것이 원가율 자체를 높이는데 크게 기여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 같은 흐름은 매출 총이익에서도 유사하게 흘러가고 있는데요. 하지만 매출액 대비 판관비 비율을 보게 되면 꾸준하게 좋아지고 있었습니다. 2017년 16.2%에서 2018년 15.3%, 2019년 14%로 꾸준하게 비용의 비율이 낮아졌습니다. 그래서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도 2019년의 숫자가 가장 좋은데요. 영업이익률로 보게 되면 17년에 21%의 영업이익률, 그리고 18년에는 16.9%, 19년에는 22.5%로 10% 중후반에서 20% 초반의 영업이익률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조업치고는 상대적으로 영업이익률이 꽤나 좋은 편이라서 눈에 띄긴 했습니다. 영업의 활동을 보게 되면 다른 숫자는 대동소이해서 크게 눈에 띄진 않았는데 기타 영업의 비용이 18년 대비 크게 늘어난 것이 눈에 띄었습니다. 세부 계정을 보게 되면 외환초선이 38억 증가했고 무형자산 손상차선도 25억이나 증가했고 잡손실 역시도 18년 대비 20억이나 증가하면서 전체 기타 영업의 비용이 100억 넘게 증가하는 숫자를 기록했고요. 이같이 비용이 크게 증가하다 보니
보니까 영업이익이 영업이익률도 좋고 그 숫자도 전년 대비 크게 증가했던 것에 비하자면 당기순이익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크게 증가하진 못했습니다. 오히려 비용이 많이 늘었기 때문에 2017년 대비 당기순이익은 더욱 줄어든 1046억을 기록하게 되었습니다. 이어서 재무상태표도 살펴보도록 하죠. 유동자산이 꾸준하게 늘어나고 있는 것이 눈에 띄었는데요. 이 유동자산이 늘어나는 것에서 눈에 띈 것은 매출이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연금성 자산의 증가가 아니라 금융상품이나 금융자산의 증가가 눈에 띄었습니다. 이와 함께 매출 채권도 증가하고 있는 것이 눈에 띄었고요. 그리고 미청구 공사 금액이 2배 가까이 늘어난 것이 눈에 띄었는데요. 미청구 공사 같은 경우에는 향후에 받을 돈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다만 금융상품이나 금융자산이 많이 늘어난 것에 비하면 금융수익이 그렇게 많이 늘어나고 있지는 않아서 이 같은 부분이 좀 아쉽게 여겨지는 부분이 있었고요. 비유동자산의 경우에는 유형자산의 증가가 크게 영향을 끼쳤는데요. 공장 설비의 증설이 꾸준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부채를 보게 되면 부채 총계가 꾸준하게 감소하고 있는 것이 눈에 띄었고요. 그 중에서도 장기 차입금이 크게 감소하고 있는 것이 긍정적인 시그널로 받아들여졌습니다. 그래서 자본과 부채의 비율로 보게 되는 부채 비율 같은 경우에는 2017년에는 100%가 넘었지만 2018년에 안정적인 수준에 접어든 다음에 2019년에도 더욱더 안정적인 수준을 확고히 다져나가는 숫자를 보여줬습니다. 그렇다면 이 같은 안정적인 숫자가 최근 보고서에서도 이어지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먼저 앞에 이어서 분기보고서의 재무상태표부터 보게 되면 유동자산이 증가한 것이 먼저 눈에 띄는데요. 다른 것보다 매출채권의 증가가 크게 영향을 끼쳤습니다. 1분기에도 역시나 다른 기사의 내용들처럼 매출, 영업활동이 활발히 일어나고 있다는 것이 긍정적인 시그널이었고 그 같은 것이 숫자로 증명되는 것으로 보이고요. 그리고 금융상품과 금융자산이 꾸준하게 늘어나고 있는데 그만큼 금융수익이 늘어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의구심이 여전히 남아있습니다. 비유동자산 같은 경우에는 여전히 유형자산이 꾸준하게 늘어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는데요. 이에 대해서는 꾸준하게 공장에 대한 증설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기사 내용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2020년 6월의 기사 내용인데요. 실제 기사 내용을 보게 되면 매년 1,000억 원 규모의 설비 투자와 공정 생산성 향상을 위해서 캐파를 늘리고 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2015년의 생산 수준을 2019년에 크게 키웠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이같이 자산이 늘어나고 있는데 부채 역시도 2020년 1분기에는 소폭 늘어났습니다. 이렇게 늘어난 것을 확인해보면 매입 채무나 기타 지급 채무 등 매출 활동과 관련된 내용의 부채 계정이 좀 늘어난 것으로 보이고요. 장기 차입금이나 단기 차입금과 같은 계정은 줄어든 것이 긍정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 부분으로 보입니다. 이어서 손익계산서를 보게 되면요. 매출이 무려 40%나 상승했습니다. 전년 동기 1,600억 정도의 매출이 2020년 1분기 2,250억을 넘었습니다. 이와 함께 매출 원가도 크게 좋아졌는데요. 2019년 1분기에 원가율 70% 수준에서 2020년 1분기에 원가율 59.2%로 무려 10% 이상 낮아졌습니다. 아무래도 매출액이 꾸준하게 증가하다 보니까 고정비가 차지하는 비중 자체가 줄어들어서 그런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에 맞춰서 판관비 비율도 줄어들었는데요. 판관비 숫자 자체는 늘었지만 매출액 대비 그 비율을 보게 되면 15.9%에서 12.2%로 줄어들었습니다. 인력 역시도 생산이 늘어난다고 해서 사람이 그만큼 더 추가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인력에 대한 효율도 좋아진 것으로 보입니다. 이렇게 되다 보니까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는 약 3배 정도 뛴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는데요. 영업이익률 역시도 14%에서 28.7%로 크게 상승했습니다. 제조업이 영업이익률 30% 수준에 달하는 거니까 굉장히 좋은 수준이라고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영업 외 활동을 보게 되면 금융자산 등이 늘어나면서 금융수익 자체가 좀 늘긴 했는데요. 하지만 그만큼 금융비용도 많이 늘었습니다. 그러나 기타 영업의 수익이 크게 늘면서 영업의 활동 자체는 플러스를 기록하게 되었는데요. 2019년 1분기에는 영업의 활동이 마이너스였습니다. 그에 따라서 법인세 차감 전 순이익을 보게 되면 영업이익보다 줄어든 금액을 확인할 수가 있죠. 하지만 2020년 1분기의 경우에는 법인세 차감 전 순이익이 영업이익보다 높은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영업의 활동을 통해서 수익을 창출했다는 이야기죠. 다만 매출도 늘었고 했기 때문에 법인세 비용이 크게 작용되었고 그로 인해서 당기순이익이 영업이익보다 높진 못했지만 전년 동기와 대비해봤을 때 당기순이익은 훨씬 더 크게 늘어나서 550억 정도의 당기순이익을 기록하게 되었습니다. 이까지 DB하이텍에 대해서 정리를 해보면 파운드리 업체로서 8인치 웨이퍼, 상대적으로 작은 규모의 웨이퍼를 중심으로 생산하다 보니까 니치마켓을 창출하는 데 성공했고 그 시장에 안착을 잘 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와 동시에 글로벌에서 관련 수요가 증대하면서 기업의 본질에 따른 매출 향상이 꾸준하게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여기에 숫자를 볼 때도 매출이 늘어나면서 계속해서 원가율이 좋아지고 있어서 숫자 역시도 긍정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 부분이 많았습니다. 게다가 영업의 활동에서도 크게 비용이 꾸준하게 늘어나는 것이 보이거나 실수가 많이 보이진 않아서 이 같은 부분에서도 긍정적으로 해석할 수가 있었죠. 게다가 계속해서 시설 투자가 되고 있다는 면에서도 긍정적으로 해석할 수가 있었는데요. 다만 이것이 계속해서 긍정적이 될지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기로에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DB하이텍의 증설을 놓고 DB그룹 내에서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다는 내용인데요. DB하이텍의 생산 용량 증설 방법을 놓고 현재 DB하이텍의 전문 경영인으로 있는 최창식 대표의 경우에는 300mm 웨이퍼 공장 신규 증설을 주장하고 있지만 그룹에서는 200mm의 라인 점진적 증설에 무게를 싣고 있다고 합니다. 200mm의 라인이 좀 더 안정적이고 보수적인 관점의 투자라고 한다면 300mm 웨이퍼의 라인 같은
같은 경우에는 좀 더 공격적인 투자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현업에 있는 대표이사 같은 경우에는 좀 더 공격적인 주장을 하고, 현업에서 좀 더 떨어진 그룹 수뇌부 같은 경우에는 좀 더 안정적인 투자를 선호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 같은 선택, 그리고 그 선택이 얼마나 빠르고 신속하고 정확하게 이루어지냐에 따라서 DB하이텍의 장기적 관점에서의 향후 흐름도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지금까지의 DB하이텍 주가는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앞에서 나온 기사에서 소개됐던 것처럼 2019년 말부터 계속해서 주목을 받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코로나로 빠지긴 했지만 그 실적 자체가 줄어들지 않았기 때문에 꾸준하게 주가 수준을 유지해 나가는 것으로 보입니다. 코로나 기준으로 봤을 때는 많이 오른 것으로 보이긴 하지만 실제 작년 말이나 올 초의 기준으로 봤을 때는 그때 당시에 이미 3만원을 찍었었기 때문에 지금 현재의 주가 36,900원이 그렇게 높지 않은 수준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충분히 선방하고 있다고 보여지는 이유는 이같이 대형 웨이퍼 중심으로 생산하고 있는 SK 하이닉스만 보더라도 주가가 크게 움직이지 못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삼성전자는 코로나 이후에 오르지 않은 것으로 워낙 유명하니까 말씀드리지 않아도 알 것으로 생각되고요. 이같이 종합 반도체 기업 그리고 대형 웨이퍼의 중심을 하고 있는 하이닉스나 삼성전자의 주가가 정체하고 있는 사이 DB하이텍의 주가는 그래도 꽤나 주목을 받고 있는 셈이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실적에 비하면 분명히 다른 기업들에 비해서 주가의 상승이 그렇게 크지 않았다는 것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 같은 것은 반도체 자체에 대해서 주가 상승 자체가 크지 않다는 전반적인 흐름이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하지만 분명히 탄탄하게 주가를 쌓아가고 있는 만큼 장기적 관점에서는 우상향 곡선을 그려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영상 초반부의 기사에서도 살짝 언급이 되긴 했지만 외국인도 꾸준하게 이 기업에 관심을 가지고 있고 기관 역시도 꾸준하게 DB하이텍에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적이 외면하지 않는 한 DB하이텍 같은 경우에는 조정을 받는 국면에서 대응만 잘한다면 꾸준하게 수익을 낼 수 있는 올해의 종목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자, 오늘은 소형 웨이퍼를 중심으로 생산하면서 실적을 내고 있는 DB하이텍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워낙 내용도 깔끔하고 주가의 흐름이나 다른 군더더기도 없어서 복잡하지 않은 영상이었는데요. 심플하게 수익을 얻고자 하신다면 DB하이텍이 조정을 받는 국면을 활용을 해서 장기적 수익을 노려보는 것도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럼 오늘의 영상이 이 영상을 보시는 모든 분들의 투자에 도움이 되셨길 바라고요. 저는 다음에 또다시 새로운 정보와 주식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